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저희 천안TV가 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챙기셨지요? 저희 시사 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는 충남의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치에 관심 있는 신인 정치 인재를 초청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시사 토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여성 리더인 해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장욱 견임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봄인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완연한 봄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한 바깥 행사는 못하고 있고 지금 해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매주 화요일에는 천안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역할을 하면서 나름 바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뵈니까 네.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오늘 소개 좀 해주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내 안에 어떠한 화가 찰 때도 웃음으로써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웃음이 많은 얼굴로 변한 것 같습니다. 아, 긍정적인 네. 생각과 네, 네.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젊음을 유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아, 사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하게 요즘에는 다뤄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왜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꼭 여성이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안에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형태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뭐 여성, 남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여성만의 어떠한 장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더 섬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지구력이 많지 않나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의 리더십과 여성의 리더십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는 네. 차별성도 존재하는데 네. 여성의 리더십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준비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떠한 그 관점이라는 것은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을 네. 수도 있고 또 불편한 관점으로 또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리더십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관계지향적인 그런 성향으로 접근을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해서 네. 유권자들과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성의 그 리더십에서 관계지향적인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남성들보다 더 협동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적극적이죠. 어떤 일 시작하면? 적극적인 거를 보면 쉽게 예를 든다면 네. 어떤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네. 남성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것과 여성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네. 자기 남편, 가족들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네. 그런 적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남성들보다 이런 차별적인 부분에서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성의 리더십은 좀 적극적이면서도 네. 부드럽고 네, 네. 그 가운데 참여율을 높이는 네, 네. 그런 부분이 네, 있네요. 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정치 이력도 살펴봤겠죠. 네. 근데 2010년 민선 네. 5기 때 네, 네. 자유선진당인가요? 네, 네. 여기에서 도비례로 당선을 되셨어요. 네. 그리고 활동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어떠한 계기를 가졌던 동기는 네. 제가 우연한 기회로 30대 초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네네. 됐어요. 봉사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참 좋은 일이야. 누군가에게 내 힘이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네.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30대 초반이면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어린 연령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게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고 네. 거기에 그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뭐 한 10년 정도 이사 활동을 하니까 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충남 그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여성 회장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여성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읍면동 충청남도에 있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도의 예절 학교라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초기의 경험이 아마도 아, 그때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인성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교육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그 네. 어른들이 모델이 돼서 커가는 세대에게 어떤 바른 예절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5개의 그 읍면동을 강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뭐 적십자에서도 또 봉사 활동도 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유를 받으시게 네,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접 의회 활동을 하시니까 네, 네. 하시다 보면 여성으로서의 힘들었던 것도 꽤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거기에서 더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었지 않았을까요? 글쎄 여성으로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다지 뭐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처음에 의회에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젊으셨다. 젊은 연령층들이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돼도 저 나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는 어린 나이였고 저희가 자유선진당의 비례대표로 갔을 때는 그 여성 의원들이 3분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만큼 여성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지 않았고 여성의 그 의원님의 숫자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계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복지나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량이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여성 예산결산위원장을 네.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어떠한 그 기류였냐면 어떠한 그 정책에 대한 논리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제 스스로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다가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좀 뭐랄까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였고 네. 또 이제 뭐 보람된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네.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네, 같은데요. 네. 이게 먼저 의정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도 후배 여성 정치인들은 꾸준히 나올 건데 그렇죠. 예, 예. 이 새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아졌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여성, 남성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가리는 것보다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떠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데도 어떠한 목표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쉽게 생각하고 정치에 접근하면은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의 세계는 네. 가혹해요. 아,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도 명분을 가지고 그 명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의정 활동도 실패하지 않고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정치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랑이 없는 정치는 끝까지 해낼 수도 없고 자신의 세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정치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에 사랑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죠. 근데 오늘 김장욱 교수님께서도 정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는 꿈을 갖고 계시는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도움되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내년이 2022년이죠. 네네. 그러면 뭐가 있죠? 기억이 또 탁 나시는 게 선거가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네, 거죠. 네. 따져보면. 혹시 이거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네. 계획이 있으시죠? 다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예, 계획을 그런 어떤 말씀하시나요? 계획이 있으실까 싶어서.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고 꼭 정치를 그 당시 생각으로는 내가 무엇인가 힘이 될 수 있는 역할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변에 다양한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꼭 굳이 꼭 정치가 아니어도 내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누군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런 방법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더 네, 네.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있고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또 누군가 그런 모습이 좋아서 이번에도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온다면 네, 그때는 네. 어떨까요? 수도 없이 제안이 많이 왔죠. 때만 되면 사실은 네. 유혹을 하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정치적인 신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입장에서는 하나의 봉사라고도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개발도 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계기도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떠한 잠재적인 좋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정치에 참여를 안 해도 그 이상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뭐 네. 정치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뭐라고 말씀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네네. 5글자로 네. 정치를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에게 정치는 쇼 드라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쇼 드라마다. 예. 여러분 5자 맞습니다. 네. 5글자 맞히느라고 네. 쇼를 넣었습니다. 아, 정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을 봐가면서 탤런트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연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치는 한편으로 쇼가 되고 네. 또 그런 쇼가 이루어지는 진행 중에도 어떤 결말을 맺을 때는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네. 것처럼 좋은 결말도 맺을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반대쪽의 결말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치는 쇼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쇼라는 의미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너무나도 보여주기식에 대한 네. 부분도 함께 포함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치는 쇼 드라마다. 네. 이렇게 5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렇게 애하게 기분 좋은 인터뷰를 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또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뜻하지 않은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네, 저한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또 한번 저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좋은 리더가 있으면 저희 시사 제작국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뜻을 가진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토크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통제력이 아닌 영향력에 있다고 합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만드는 멋진 한 주 되세요.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